혹시 고성능 차량을 찾고 계시진 않나요? 고성능 차량을 타고는 싶지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신 분, 오늘 제 영상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성능 차량을 찾고 계시지만 가격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셔서 가성비 좋은 고성능 차량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BMW의 M235i 차량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재밌는 펀카로서 딱 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은 미사노 블루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시원한 바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흔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은 결코 아니지만 오늘 제 리뷰를 통해서 어떤 차량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M235i 같은 경우에는 리얼 M은 아니지만 M에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점으로 보셔야 될 점은 저는 그릴이라고 생각합니다. M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파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있고요. 그릴이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에어스트림 그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고 엔진의 열이 뜨겁게 올라가면 빠르게 식혀주기 위해서 그릴이 다시 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닫혀 있으면 공기저항 개수가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연비에 효율을 주고, 반대로 열이 받았을 때는 히드니 그릴이 열리기 때문에 효율성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면에서 크게 주목할 점은 뭐 그릴 이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는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M235i가 이 시리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에 있어서만큼은 장재원 과장이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요. 라이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LED가 들어갔고 M 차량 맞게 하단부에 크게 에어덕트가 있으며 안개등은 따로 위치하지 않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측면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전장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BMW의 짝수에 해당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쿠페 라인을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이 M235i 같은 경우에는 쿠페가 아니라 그랑 쿠페이기 때문에 문이 쿠페와는 다르게 4개가 있어서 타고 내리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측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일단은 휠, 보통 이 시리즈 정도면은 타이어가 이제 16인치 혹은 17인치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차량은 고성능이기 때문에 19인치의 거대한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만큼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브레이크 역시 굉장히 큼직한 사이즈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의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캘리퍼의 색상은 파란색의 캘리퍼가 돋보여져 있고요.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 퍼포먼스 파츠가 측면에 사이드 미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디와 다른 상반된 이제 컬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입체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제 생각에 그랑 쿠페는 라인업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쁘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문을 열었을 때 프레임리스 도어,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방음이 조금 안 될까라는 걱정은 분명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탔던 차량 역시 프레임리스 도어였는데 생각보다 방음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귀가 조금 민감하지 않고 둔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방음 처리는 잘 되어 있어서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장재원 과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 열었을 때 보셨나요? 컴포트 액세스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차 문을 잠그실 때 키만 소지를 하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닫힐 수도 있고 반대로 열 수도 있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측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레임리스 도어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라인업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전부가 될 것 같은데요, 대신 후면만큼은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후면만 봐서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나 싶은 생각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은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절로 끄덕일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스포일러, 고성능 차량에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스포일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운사이징을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게 M 퍼포먼스 파츠처럼 다른 색깔을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입체감이 있고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조금 아쉽고, 두 번째 보이시나요?
X드라이브. M235i는 고성능임에도 불구하고 X드라이브, 즉 4륜구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4륜구동 기본적으로 이 시리즈가 전륜구동입니다. BMW는 원래 후륜을 잘 만드는 회사로 소문이 나 있고 대부분 차량들이 이제 후륜으로 되어 있지만, 이 M235i 같은 경우에는 전륜 기반의 4륜구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4륜구동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박 사실은 뭐 스포일러, 뭐 4륜구동보다는 저는 트렁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렁크 보기 전에 바로 리어램프인데 요거 깜빡하고 설명 안 할 뻔했습니다. 날렵하게 되어 있고 마치 X6의 미니미 버전으로 보여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뻐요. 그리고 굵직하게 L자 형식으로 잘 빠져있기 때문에 굳이 측면뿐만이 아니라 대각선에 있는 차량들도 내 차가 보내는 시그널을 보는 데 있어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트렁크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당연히 트렁크는 자동이지만 닫을 때는 수동, 그러니까 반자동. 아, 이거 돈 좀 쓰지. 이거 뭐 얼마 한다고, 이거 씨. 조금 아쉬운데, 자, 제가 왜 놀랬냐면 트렁크, 일단은 트렁크 공간이 딱 처음 봤을 때 작습니다. 협소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방지턱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더니 이 시리즈의 주된 고객층은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짐을 뺄 때 이렇게 무거운 거를 한번 들고 하는 것보다는 방지턱 없이 그냥 쭉 빼면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는데, 오, 그건 디테일한 것 같아요.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짐을 못 실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히든 스테이지 대박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지가 다 살렸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조그마한 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 고리 왜 필요할까 싶었는데 살짝 히든 스테이지 열어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트렁크 공간이 2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1.3배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물만 커버할 수 있는 고리도 안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이 차량 제가 진정한 재미는 운전에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실내는 어떤 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옵션은 과연 또 어떤 게 빠져 있고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이 차량의 M235i 왜 고성능인지 배기음과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가보겠습니다. 가실게요. 들어보셨나요, 배기음? M235i가 사실 사이즈만 봐서는 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량 무려 30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배기음 장난 아닙니다. 사실 제가 촬영을 위해서 잠깐 운전을 해봤는데, 작은 사이즈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다면 그만큼 빠르게 잘 나간다는 점도 있었고요. 팝콘 시원하게 잘 터집니다. 무슨 뭐 CGV 온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자, 본격적으로 실내 리뷰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실내 리뷰는 외부만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능이 많이 없기 때문인데요. 열선 있고요. 하지만 통풍 시트는 당연히 빠져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빠져있고,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나름 길게 잘 빠져 있어서 더욱더 짜릿하고 재밌는 운전. 그리고 계기판은 당연히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M235i라는 게 가운데 심볼처럼 보여질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거의 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자율 주행은 아쉽게도 없고요. 대신에 이번에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 대박 버킷 시트입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차량이 달려서 코너링을 돌아도, 뭐 와인딩을 하시더라도 양 사이드가 꽉 잡혀있는 느낌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컬러가 지금 내부 같은 경우에는 레드 컬러인데 진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약간 다운빛에 가까운 레드 컬러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되고 조금 올드한 레드 컬러가 아니라는 게 정재원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끝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솔직히 뭐 이거 좋고요, 이거 나쁘고요 하고 싶은데 설명드릴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대신에 이 차량 2열 공간을 조금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2열 공간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2열에 대해서 기능도 딱히 얘기할 건 없습니다. 열선 없고요, 블라인드 없고요, 공조기 시스템 따로 만질 수 없습니다.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앉는 용, 딱 그 정도인데, 일단은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한 반뼘 정도 이렇게 남는데 정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앉으면 딱 달라붙는데 그럼 무릎이 아프지 않을까? 물론 싶은데 말캉말캉해요. 오, 진짜 하나도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가죽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자, 헤드룸.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런가요? 지금 뭐 손가락 2뼘 정도밖에 안 남는데 정자세로 앉으면 닿습니다. 닿습니다. 딱 맞아요. 그냥 키가 176이고 허리가 조금 긴 거를 감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닿습니다. 딱딱. 자, 이렇게 M235i 내부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최종적으로 리뷰를 한번 마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의 M235i라는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찍어봤습니다. 비교 차종으로는 벤츠의 A35 AMG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A35도 리뷰를 해봤지만 확실한 건 A35보다 M235i가 훨씬 더 재밌고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5i 뭐 좁지 않나 라고 싶을 수는 있지만 뭐 세컨카나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만 본다고 포커싱을 맞추면 저는 분명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은 5,880만원입니다. 조금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성능에 비한다면은 뭐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사이즈의 차를 거의 6천에 주고 사는 게 맞나 싶은 분들, 이 차량 참고로 할인이 요만큼 들어갑니다.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딱 요거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장재원 과장은 리스와 장기 렌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프로모션 그리고 빠른 납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에 있는 장재원 과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